이곳에 조상을 모시면 100% 명당입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명당터를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조상 묘지 이장에 관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0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조상 묘지를 명당에 모실 수 있도록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성묘가 지나면 조상 묘지를 손보거나 이장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옛날에는 산속 깊은 곳일지라도 후손이 잘 돼서 일명 정승판서가 나온다고 하는 자리이면 그곳에 조상의 묘지를 쓰곤 했죠. 오늘날이면 정승판서면 장관이나 도지사쯤 될까요? 이런 인물이 나는 곳이면은 남의 묘지를 파내고라도 몰래 자신의 조상의 묘지를 이장을 하곤 했습니다. 또 혈족 중에 특정인이 집안이 너무 잘 안 되니까 조상의 묘가 잘못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의 없이 발굴을 하여서 다른 데 몰래 이장을 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장하는 경우가 국토 개발로 인해서 이장 요청이 들어오거나 토지 매매로 인해서 이장 요청이 들어오거나 혹은 매장을 했던 묘를 개묘하여서 화장으로 바꾸기 위해 묘지를 손대는 경우가 많지요. 또 친척이나 형제들이 사는 가까운 봉안당에 모시기 위해서 이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군데의 조상의 흩어진 묘를 한 군데 터를 조성하여서 그곳에 모시기 위해 이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권의 인구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으므로 지방에 있는 묘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이나 경기권에 사는 사람들은 화장을 해서 유골을 가족들 가까이 있는 수도권의 봉안당으로 모시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부모님 시대들은 후손에게 죽어가기에는 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살아있을 때에 이걸 정리해서 한 곳에 모아 묘지 관리하기가 쉽게 하거나 수목장으로 조상 묘지를 바꾸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장은 옮길 이자에 장사 지낼 장자를 쓰는데요. 원래 묘를 옮겨 새로운 곳에 장사를 지낸다는 뜻입니다. 매장이니 이장, 화장, 납골, 분묘 등 참 용어들도 많고 좀 헷갈릴 때가 많지요. 특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 이후에 바뀌면서 산소 즉 분묘의 설치 기간도 법으로 딱 정해두었는데 이걸 잘 모르고 법률을 위반을 해서 벌금을 상당히 많이 내게 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 오늘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화장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지요. 화장이란 시체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를 한다는 뜻이고요. 개장은 분묘를 이장이나 화장을 위해 파묘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개장은 다른 말로 파묘를 한다라는 말로도 쓰곤 하지요. 요즘에는 장묘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묘를 파서 화장을 해서 납골당이나 혹은 수목장이나 자연장 혹은 상골 등으로 조상을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용어들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제일 먼저 묘지 설치 기간이 바꾸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즉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묘지를 이장하면 평생 그곳에 조상 묘를 모셔두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1년부터 법으로 분묘 설치 기간이 정해졌는데요. 이 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연장을 3회까지 15년씩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기간이 종료된 묘지는 화장 또는 납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는 분묘기지권.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땅 주인으로서는 재산권을 갉아먹는 문제라서 분묘기지권 때문에 법적 분쟁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시행되기 전에는 분묘가 설치되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평온하게 다툼이 없이 이렇게 점유를 하게 되면 간섭상의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 공문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을 때에만이 이 분묘기지권을 인정을 하고 2001년도 1월 13일 이전일지라도 평장으로 안장이 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이것이 묘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애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더라도 소유자가 당신은 내 땅에다가 조상묘를 썼으니까 1년에 얼마씩 사용한 금액을 지료로 내야 돼라고 청구를 시점안부터는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다툼이 적잖이 발생하는 것이 이 분묘기지권 때문입니다. 이 네 번째로는요, 묘지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개인묘지가 있잖아요. 이 개인묘지는 딱 한 개를 개인묘지라고 합니다. 물론 배우자와 같이 이렇게 합장이 되어 있는 경우도 합장묘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내, 합장묘는 약 4평 반 정도 이내 이렇게 딱 정해놨고요. 가족묘지는 뭐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가족묘지라고 하고 이 종중, 문중묘지가 있죠.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묘지를 말하고요. 법인묘지가 있죠. 이 법인이 불특정 여러 사람들의 분묘를 같은 지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합니다. 이 다섯 번째는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매장을 한 자는 매장한 후에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담당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장이 있는 시설 또는 장소를 담당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제 조상묘를 산에다가 이렇게 모셨다가 이것을 화장이나 혹은 수목장이나 뭐 다른 데로 이장을 하기 위해서 이 묘지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그 묘지가 불법 묘지였다 할지라도 언제 묘지를 조성을 했느냐를 묻지 아니하고 일단은 개장 신고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담당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장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는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고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 등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를 해 가시면 좋습니다. 개장 허가 신고 필증이 있어야만이 화장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화장터에서 화장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하고요. 이 여섯 번째는 묘지 이장 시 필요한 서류가 있죠. 개인이나 종중 묘지는 해당 읍면 동사무소에서 개장 확인서 한 통을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시립공원묘지 등은 시립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한 통이 필요합니다. 7번째는 이 조상 묘지를 아무고대나 이렇게 만들면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설치가 제한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녹지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8번째 이장 순서가 있어요. 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아무 날이나 조상묘를 파괴되면 안 되죠. 그러면 산소탈이 나고 동티가 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장일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즉 이장할 날을 태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좋은 길한 날로. 그 다음에는 묘지를 한번 현장 답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산신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묘를 파묘를 해서 유골을 수습한 다음에 새로운 장지로 이동을 해서 안장을 하고 다른 묘에 이장을 하는 경우에는 봉분 쌓기도 해야겠죠. 또 잔디도 심어야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묘제를 또 지내야 되죠. 이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흔히 범하는 장묘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장묘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용 금지 혹은 폐쇄 명령 혹은 허가가 취소가 되거나 법적인 위반을 했기 때문에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잘못 묘지를 조성을 해놓게 되면은 원상복구 명령도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고요. 이장을 할 때의 날짜 태기일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절학원에 오셔서 좋은 날을 태기를 해야 하겠죠. 이장을 할 때는 여러 사항을 고려를 한 다음에 이 날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동총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총운은 그 연도의 간지에 따라서 이장, 사초, 분묘에 대해서 기라냐 흉하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리운과 소리운에 해당이 되면 이장을 할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태기를 하게 되는데요. 중상운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날이면은 먼저 쓴 분묘의 새로운 묘를 합장을 하거나 분묘를 옮겨 다른 분묘와 합장하지 못하게 되고요. 동총운이라 하더라도 자손들 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묘지 이장을 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가끔씩 형제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또 묘지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의견을 맞춰서 그러면 부모님 묘지를 화장을 해가지고 수목장으로 하자 혹은 낙골당에 모시자 해서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꼭 한 형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고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부모님의 묘를 들먹거리면서 이장을 하냐라고 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 있죠. 사실 그렇게 반대하는 분은 그 집은 그나마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요. 그쵸?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반대하는 사람만 그 형제들 중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등이 부모의 묘지를 이장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참 묘지 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형제들과 하지 않겠다라는 형제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나중에는 이게 집안 싸움까지 일어나더라고요. 이러한 일이 없으려면 미리미리 형제지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을 해서 부모님이나 조상의 묘지를 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조상의 분묘를 이장하는 경우에는 문중하고도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만이 나중에 뒷말이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꼭 이장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묘지가 있습니다. 풍수학적 사상을 믿어
분묘가 흉지에 있어서 혼백이 편안하지 못할 그러한 상태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묘에 말이죠. 아무리 사초를 하고 새로운 잔디를 입혀도 잔디가 자꾸 말라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계속 사초를 할 것이 아니라 묘지를 이장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묘지에 뱀이라든가 벌이라든가 쥐라든가 벌레 등이 구멍을 뚫고 거기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집안 후손들의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을 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경우는 소송에 자주 휘말리게 돼요. 또 자손과 자식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불화를 하고 불목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가끔씩 소식 한 번씩 듣고 굳이 얼굴 한번 본다라고 해야 성날이나 설날 정도 한번 보고 이런 경우들. 또 산소 앞에 하나의 산만 우뚝 서 있는 목산이나 해괴한 바위가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묘지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 처음부터 묘지를 써서는 안 되는 불장지였습니다. 또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곡에서 쫄쫄쫄쫄 물소리가 들리거나 바람소리가 들리는 곳은 묘지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산소 근처에 아카시아 나무 등이 있으면은 이곳은 묘지터가 정말로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1년 만에 엄청난 번식을 하게 돼요. 뿌리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 뿌리가 묘지의 강중까지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묘지 앞에 있는 산을 안산이라고 하는데 이 안산이 없는 곳에 혀를 잡으면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궁핍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목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념은 뭘까요? 나무 목자를 쓰니까 나무 뿌리가 광중에 들어와서 유골을 감싸는 그런 경우들이겠죠. 관절계통 쪽의 질환이라든가 신경통이라든가 이 정신질환이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는 일이 꼬이고 파산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골에 나무 뿌리가 감싸는 것은 매우 불길합니다. 이 풍염 혹은 화렴이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뼈에 바람이 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경우 중풍이나 정신질환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또 가장 안 좋은 것이 지난 영상에도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었지만은 광중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흉지이지요. 또 이 광중에 잡돌이 나온다면 광중은 되도록 넓게 파고 광중을 메울 고운 흙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관할에도 두껍게 여러 겹으로 깔고 이 흙따지기를 반드시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당 자리는 어떤 곳이 100% 진짜로 명당 자리냐 하면은요, 요즘에는 명당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수십 년 동안 은택풍수를 연구하고 묘지터를 연구하는 풍수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햇볕이 잘 들어야만이 오늘날에는 명당자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후회하지 않는 조상 묘지를 이장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선정을 해야만이 후회하지 않고요. 뭐 장지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배산 임수형이니 상제 봉조형이니 봉황 포란형이니 등등 풍수학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좋은 곳에다가 조상 묘지를 조성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만 글쎄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승용차가 쉽게 진입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도예지 근처에 명당이 여러분들 조상님들 모셔라고 쉽게 하늘에서 땅을 내줄지는 저도 의문이 많습니다. 일단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햇볕이 잘 들고 잔디가 잘 살 수 있는 곳으로서 가족이 쉽게 찾아서
편안하게 성묘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찾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보훈처라고는 묘지 전문 이장팀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직접 묘지터를 감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묘지터 조성을 할 때에 현장에서 하나씩 정성껏 챙겨드리기도 합니다. 묘지 이장 등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묘지 풍수 상담이 혹은 또 묘지 이장하는 날짜를 잡는 택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보훈철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